자, 1등급 마스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죠. 거기 타이틀 보시면 4점짜리도 있고 그냥 4점, 무늬만 4점, 고난도 4점도 있고 킬러 4점도 이렇게 구별해서 해놨으니까 적절하게 좀 문제들을 좀 경험을 좀 해보십시오라는 상황이고요. 166번은 사용로그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거리예요. 그렇죠? 자, 그때 주어진 정수 부분 166번 정수, 어떤 로그가 취해진 로그 t의 정수 부분 ft가 9n의 소수 부분의 3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n이더라. 그리고 n에 대한 값은 뭐라고 했죠? 자연수입니다. 그럴 때 이거의 정수 부분의 모든 합을 an이라고 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n제곱분의 an에 대한 극한을 구해라. 야, 극한 문제는 어찌됐던 시원해. 일단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틀이 있기 때문에 an이라는 일반항을 수열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신에 극한에 대한 문제는 수열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1항 1, 2항, 3항 이렇게 발견적 추론으로 뭔가를 찾아내는 사항들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방법이었다면 극한은 그런 방법의 문제가 비율적으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 어떤 n에 대한 사항을 직접 찾아내려고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프나 도형에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에 대한 사항을 an을 n에 대한 사항으로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됐니? 자, 그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봐봐. 이게 소수 부분이죠? 그럼 어쨌든 gt라는 값은 0과 1 사이 값이에요. 그때 3분의 1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9n을 곱해서 n을 뺐을 때 나오는 정수값. 이게 식의 구조인데요. 그러면 gt가 우리 예전처럼 뭐 분모분의 얼마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시면 n이라는 게 딱 묶이면서 식의 구조가 이런 꼴로 보이시네요. 9 gt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구조가 생겨요. n으로 묶으면 보이니? 이거 무슨 식의 구조니? 이런 게 식을 보는 넓은 안목이에요. 2차 함수처럼 보이니? 보이죠? 즉 내가 9x-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이 값을 가지고 2차 함수라는 식으로 들여다봤을 때 x의 범위가 0과 어디 사이? 1 사이 범위 내에서 얘의 결과가 정수가 돼야만 n하고 곱해져서 최종적인 정수가 될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이해가니? 예,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식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여기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3분의 1의 위치고요.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맞니? 예,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범위가 0부터 1까지에 대한 범위를 x를 잡았을 때 그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을 대입하면 얼마죠 이거? 1 대입하시면 4냐? 3분의 2 9분의 4 아니 9분의 4 3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니? 예,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범위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이 마이너스 1의 값은 들어가고 3이라는 값은 1은 제외됐으니까 빼야 되겠죠? 3 사이의 값이더라. 그러면 결국 n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n부터 3n까지에 대한 범위가 생깁니다. 됐니? 예, 그러면 ft라는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니? 마이너스 n 시작해서 마이너스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2 쭉 가겠죠? 그러면서 0을 거치고 그 다음에 1, 2 쭉 가겠죠?
그런 다음에 n이 있고 n 더하기 1이 있고 쭉 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3n-1까지 가시겠죠? 3n은 안 들어가니까. 이해가니? 그걸 싹 다 더하는 겁니다. 싹 다. 그러면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는 제로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칭으로 있을 테니까. 이해가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n 더하기 1부터 3n-1까지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an이더라. 됐어요? 그럼 an이라는 결과는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 있죠? 2분의 초항 n 더하기 1이고요. 마랑 3n-1이고요.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3n-1에서 n 더하기 1을 빼시고 하나 더 하시면 되죠? 그럼 항의 개수는 2n 2n-1개.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4n이니까 2n에 2n-1이라는 2차식의 구조가 나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n제곱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는 최고차의 개수에 비해서 나오시겠죠. 이해가냐? 네? 네? 얘네들은 다 더하면 0이잖아. 자, 167번. 야, 167번은 좀 연도가 된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얻을 건 있어. 뭐가 얻을 게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a 3n-2야. 일반항을 an으로 주지 않았지. 그치? 얘네들은 결국엔 규칙의 패턴을 찾으려면 무한대의 시작도 1항부터 시작합니다.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1, 다음은 a4, 다음은 a7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2항, 3항은 건너뛰란 얘기예요. 규칙에서 제외시키고 1항, 4항, 7항, 10항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구하십시오 라는 거라고. 그건 100% 뭐가 나올까?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만 수렴에 대한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 뭐니? 등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놈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현실적으로. 이해가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인 문제의 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오픈된 문제보다는 접근 자체가 조금은 힌트를 주신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어떻게 푸셨어요?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푸신 분 계시나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문제는 고민해 보셨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삼각형이 돌아요. 돌고 얘가 쭉 내려와서 다시 또 이쪽으로 정사각형 한 변이 있고 또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갖고 또 돌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요. 그럴 때 이 삼각형 A, B, C부터 시작해서 요 A각이 마주보고 있는 이 BC변이 이 정사각형의 변과 딱 만나는 횟수 어떻게? AN이라는 놈은 N바퀴를 도는 동안.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A1은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BC라는 변이 여기에 몇 번 만나느냐 이거예요. 자, 그때 이런 풀이 정삼각형의 모서리의 합은 얼마죠? 3이죠. 정사각형의 모서리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죠? 8이죠. 그죠? 왜 한 변의 길이가 2였잖아. 그러면 3과 8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입니까? 3과 8의 최소공배수 얼마냐고요? 24죠? 맞니? 그럴 때 24에서 8은 몇 배가? 3배가. 그러니까 3바퀴씩 돌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낸 거예요. 전에는 규칙이 안 나오지만 3바퀴를 묶음으로 한 세트로 돌려보면 정삼각형이 얘네와 만나는 모서리의 횟수의 규칙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때 정삼각형은 몇 바퀴 돕니까? 24라는 최소공배수의 의미가 뭐죠? 그렇지.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란 얘기야. 이해가니? 그럴 동안에 이 삼각형은 몇 바퀴를 도니? 8바퀴를 돌죠. 그 한 바퀴 돌 때마다 몇 번씩 만나는 거니? 한 번씩 만나는 거야. 이해가냐? 그리고 정사각형은 3바퀴를 돌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요.
시작점으로. 이해가냐? 그럼 결국 얘네들의 공차는 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야. 이렇게 푼 새끼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었겠니?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니? 쌤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일 것이다. 그러면 초항과 네 번째 항만 찾자. 이해가니? 그 풀이가 어쨌든 현실적인 풀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열은 어쨌든 그 문제가 담고 있는 원리적인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의 시험 시간 동안에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보이면 그렇게 풀면 빠른 풀이가 나와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포기할 건 아니란 말이지. 약간의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접근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걸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찌질한 새끼들이 있으니까 예시를 줬죠? A1은 2입니다. 그럼 봐봐. 내가 A각이 마주보고 있는 면이 BC니까 A각의 위치만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A각 돌면 여기로 오겠죠? A각이 또 일로 오겠죠? 그럼 삼각형 여기에서는 A각이 어디로 오겠니? 일로 오겠고, 또 A각은 여기로 오겠고, 그 다음 A각은 여기로 오겠고, 그 다음 A각은 여기로 오겠고, 그 다음 A각은 여기로 오고, 다시 A각은 여기로 오지요. 맞니? 자, 그때 A각이 요 위에 있을 때가 바로 변과 만나는 BC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최초의 시작점에서 만난 얘는 셌어 안 셌어? 안 셌단 얘기야. 2번이라고 약속해 줬으니까. 이해 가니?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로 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니? 여기로 오시고, 여기로 오시고, 여기로 오시고, 여기로 오시고, 여기로 오시고, 여기로 오시고, 다시 여기로 오시네요. 그럼 만나는 점은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그래서 A2는 2바퀴 도는 동안이니까 2 더하기에 3을 더 얹으셔야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회차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여기가 올 거고 여기가 올 거고 여기 열로 오니까 여기 한 번, 그 다음 여기 한 번, 그 다음 여기 한 번도 세셔야죠. 아까 전에 안 셌으니까. 되겠니? 예, 그래서 다시 A3는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더라. 됐냐? 그럼 A4는 다시 시작점의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2 더하기 3 더하기 3에다가 또 얼마가 더해지니? 이거죠? 그래서 1항, 4항을 찾으면 얼마가 얹어졌어요? 8이 얹어졌네요. 그래서 8n에 대한 등차 수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풀이에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우리 톱니바퀴 했잖아. 그지? 톱니바퀴 수가 3칸짜리와 톱니바퀴 수가 8칸짜리가 맞물리면서 돌아가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올 때는 3칸과 8칸의 최소 공배수. 그죠? 예. 그런 풀이를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얹을 건 이 문제 자체 해결보다도 주어진 극한 문제의 스타일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니? 네. 좋아요. 자, 대답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대답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하고 코로 대화하는 새끼는 자, 168번. 일단 질문자 fx 함수식 찾았지? 이건 찾을 수 있지? 자, 등비수열이 결합된 형태로 표현된 함수는 공비에 대한 범위, x제곱이 공비이긴 하지만 그냥 x의 범위로 나누어도 문제점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얘네들 어떤 상황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그래서 x의 2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겠죠? 나눠주면 1이고 0으로 갖고 남는 건 x의 제곱이 남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함수는 2x제곱입니다. 그쵸?
또 이 범위 내에서는 자체가 0으로 수렴하니까 2분의 1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 1일 때는 계산하시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계산하면 짝수의 의미가 분명하니까 그냥 플러스 1이 되시죠. 그럼 얘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 EX, 이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고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여기 있고 그 사이에서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1이고 1이더라.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맞죠? 자, 어쨌든 우함수에 대한 사항을 주시고 있고 자, gx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지금 k 파이 x가 x의 개수예요. 그러면 결국 k에 대해서 60k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주기가 뭐라는 얘기? 주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k가 최대란 얘기고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지죠. 맞니? 그러면 가장 짧은 주기 내에 얘 그래프와 안 만나는 사인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라는 거죠. 이해 가냐? 그러면 어쨌든 사인 그래프의 앞에 실수배는 1이니까 1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야 가장 짧은 주기로 가겠니? 라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날 대로 올라가야 되죠. 더 짧게 올라가 버리면 만나는 생긴 그 교점이 있으니까. 이해 가니? 그럼 결국엔 누구를 찾는 거니? 1일 때 2분의 1, 즉 사인 k파이의 결과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는 거고요. 따라서 k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6분의 1에 대한 값이 돼야 2분의 1의 값이 되시겠죠. 됐니? 물론 6분의 5도 있어요. 6분의 5가 되면 어떻게 되니? 이미 만나고 내려오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분의 1의 값을 선택하시는 게 문제고 해결에 대한 헷갈리는 상황이 있으면 주기를 생각해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69번과 70번은 연도가 좀 됐습니다. 70번 따위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일명 연립 점화식이에요. 자, 이런 점화식에 대한 풀이가 크게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나올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자, 169번도 그렇게 크게 없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는 조심해야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169번에 니은 문제 잠깐만 보실래요? f의 2분의 1 더하기 2n분의 1의 결과가 2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봤으면 이것도 합성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맞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다. 와, 무한대분의 1이구나. 0이구나. 아, 이게 극한은 f2분의 1이구나. 이건 극한의 극자도 모르는 새끼지. 그지? 어떻게 따져야 되니? 최종 결과가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가긴 하지만 0의 플러스 무한소야. 이 자체의 극한은 0으로 가까워집니다 할 때 0이라고 쓰지만 아직 정의역에 대한 작업이 끝나지 않은 거죠. 맞니? 그러면 결국 f2분의 1이 아니라 리미트 x를 2분의 1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fx에 대해서 최종적인 극한의 처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니? 이게 중요합니다. 2분의 1에 2분의 1 무한대 0 더하기 0이니까 2분의 1의 우극한에 대한 극한을 찾으란 얘기예요. 됐니? 근데 이게 연속이라면 구별성은 없지만 하지만 함수에 대한 합성된 극한에 있어서만큼은 결과치를 함부로 상수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극한의 의미가 항상 남는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니? 아, 대답 좀 해봐.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모르잖아. 아, 귀 존나 아프네. 자, 그거 조심하시고. 야,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디귿은 니은하고 비교된다? F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자, 이거는 수렴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내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거 결국 뭐야? F의 무한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란 얘기야. 맞니?
근데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얘는 무슨 함수니까? 주기함수니까 이때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쫓아가 보겠죠? 근데 주기니까 얘는 결국 얘와 같습니다. 1을 빼면 주기 단위가 1이었으니까 맞니? 그러면 얘의 결과와 얘의 결과 얘도 1을 빼면 결국 F4분의 1이에요. 그럼 F4분의 1의 극한이나 F4분의 1의 값이나 F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값이 같은지만 비교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얘 아니면 얘의 극한의 결과로 도달할 테니까 이 둘만 비교하라는 얘기겠죠. 맞니? 예, 그래서 어떤 정의역에 합성된 식의 결과가 수렴에 대한 사항이 나오면 상수로 처리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극한의 의미를 남겨놔라. 이게 포인트고요. 만약에 정의역에 대한 식에 발산하는 케이스라면 여러분들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대한 어떤 발견적 추정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라 라는 걸 두 문제를 가지고 비교하면 이 문제는 얻어낼 거는 다 얻어낸 겁니다. 자, 170번. 얘는 어때? 야, 이건 잠깐 그냥 문제 풀 건 아니고 a n 더하기 1항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고 갈게요. 점화식에 대한 힘을 겁나 빼놨는데 쌤 때도 잘 안 나왔던 이런 올드한 문제를 다시 내지는 않을 텐데 혹시나 어떤 출제위원이 또 비싼 사항을 가지고 냈다면 좀 아셔야 되니까 이거 AN과 BN 수열이 섞여 있죠. 이런 점화식을 연립점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연립점화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하기 빼기예요. 둘을 더해봐. 어떤 꼴이 되죠? AN 더하기 1항 더하기 BN 더하기 1항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AN 더하기 BN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생기고요. 그죠? 두 식을 빼게 되면 두 식을 또 빼보세요. AN 더하기 1항 빼기 BN 더하기 1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을 묶으시면 얘가 뺐으니까 AN 마이너스 BN이 되시고 상수는 없어졌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들에 대한 점화식에서 내가 이 수열을 CN 수열이라고 본다면 이 수열은 CN 더하기 1항의 수열이에요. 맞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 변형된 기본 점화식의 형태가 생깁니다. 개수가 다른 상태. 그럼 여기서 CN 수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얘 수열을 DN 수열로 본다면 얘는 DN 더하기 1항에 대한 의미가 되죠. 맞니? 그건 또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죠. 맞냐? 그럼 DN에 대한 수열의 일반항도 찾을 수 있겠네요. 초항들의 정보가 있을 테니까. 이해가냐? 그러면 CN 수열이 모식이고 DN 수열이 모식이다라고 찾았으면 두 식을 연립해갖고 AN은 뭐고 BN은 뭡니다 라고 찾아내는 점화식의 방법이 연립점화식의 풀이법이에요. 알겠니? 이 정도만 그냥 참고를 하시고 그냥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17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좌표를 잡아놓고 가면 기억나는 게 P1의 좌표가 1,1이에요. 그러면서 나 조건하고 다 조건을 보시면 얘네가 계속 일식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꼴을 다음 점의 좌표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럴 때 P1으로부터 그들의 거리를 재는 게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나누어진다고. 패턴이. 근데 문제는 수렴에 대한 사항이니까 홀수항일 때에 대한 사항으로만 문제를 풀어도 현실적으로 답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푸신 분들은 뭐 거시기 하니까. 자, 172번 문제 킬러 문제로 나왔던 문제 보세요. 자, 이게 2010년도, 2011학년도하고 2012학년도, 그러니까 13학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킬러 문제인 30번에다가 온통 쏟아내는 그런 교육과정의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요. 사실 이렇게 조금 완전 요즘에 나오는 30번에 대한 초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두세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한 4, 5문제를 집어넣고 균등하게 1, 2등급을 나누는 시스템의 수능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때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이 수열의 극한이 담당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172번 같은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문항수는 많지 않아요. 예?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게 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A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B는 서로 평행하며 가운데다가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게끔 집어넣었대요. 자, 그런 다음에 A와 A 내부에서 B의 내부를 제외한 영역 R, 밑에 그림을 보시면 색칠이 돼 있죠. 그죠? 그 색칠된 영역에다가 2 이상의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고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짜리를 정사각형을 채웠을 때 단 규칙은 작은 정사각형은 한 변은 A의 한 변과 평행한 상태로 끼워 넣어라. 막 이렇게 삐딱하게 놓는 게 아니라 그대로 채워라. 작은 정사각형들의 내부는 서로 겹쳐지지 않게 나란히 붙여서 채워라. 그럴 때 이와 같은 규칙으로 채우게 된다면 n분의 1짜리인 작은 정사각형의 최대의 개수를 AN이라는 최대 개수 AN이라는 일반항으로 세팅하자. 잘 니네 이해 안 갔지? 그래서 A2는 12가 되시고 12개가 들어갈 수 있고 A3은 20개가 들어갈 수 있단다. 그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에서 A, 2n 마이너스 A, 2n 마이너스 1 분의 그 다음 A, 2n 더하기 1 마이너스 A, 2n에 대한 극한의 결과를 구하십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갔을까봐 예시를 주셨죠? 그 예시도 허투루 주는 게 아니라고 했다. 어떤 사항을 줬니? 짝수와 홀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극한의 일반항도 보시면 짝수와 홀수에 대한 사항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되겠니? 그 상황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준의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한번 해볼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여기 한 변의 길이는 1이에요. 그리고 A2는요. 정사각형 작은 사이즈가 얼마짜리입니까? 2분의 1짜리죠? 맞니? 그럼 2분의 1짜리를 2짜리를 채우면 몇 칸 들어가겠니? 얼마를 곱해야 2가 됩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면 4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쭉 가시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맞니? 좀 거시기 한가? 좀 그래도 착한 눈으로 보세요. 몇 칸 들어가죠? 4칸, 4칸, 4칸. 그래서 4, 3, 12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근데 홀수에 해당하는 3이 들어가게 되면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짜리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6을 곱해야 바로 2라는 값이 생깁니다. 맞니? 그러면 정사각형이 좋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고 세 칸.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 지금?
아까처럼 짝수에서처럼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버려지는 사각형들이 만들어지죠. 이해 가니? 예. 그래서 여기 4칸, 여기 4칸, 그 다음 여기도 4칸에 4칸. 오케이? 4칸이 아니지? 6칸, 6칸. 6이 12에 4칸이 윗줄 아랫줄에 하나씩 해서 8개. 그래서 20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니? 예.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원리적으로 일반적인 관계로 바로 못 풀겠다 싶으면 니네가 해야 될 일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이 상황을 염두해서 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패턴을 읽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가니? 만약에 A2는요. A2는 지금 아까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니? 4칸씩 들어갔죠. 그러면 4칸이 양쪽 사이드에 한 줄씩 있었으니까 2번 더해지고요. 맞냐? 그 다음에 4칸에서 2줄을 뺀 가운데 2칸이 있죠. 그죠? 2줄을 뺀 2칸. 그런 게 몇 개 있니 또? 위아래로 또 2개 있죠. 이렇게 센 거예요. 자, 그럼 A3는 몇 줄 있죠? 6칸짜리가 2줄이 있고요. 맞니? 그 6칸에서 2줄을 뺀 4칸짜리가 위아래로 2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그럼 야 A4는 어떻게 되겠니? A4 몇 칸이죠? 8칸이죠. 그지? 4분의 1짜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럼 8칸짜리가 몇 줄 생기겠니? 2줄이 아니라 2줄씩 4줄 생기겠지. 오케이? 됐냐? 8칸이 있고 가운데 심이 박혀 있잖아. 그지? 그럼 8칸으로 나누면 여기 2줄, 여기 2줄이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위에 남아있는 새끼들은 8칸에서 2줄, 2줄인 4줄을 뺐다고. 그지? 그 남은 게 몇 줄씩 있어? 위아래로 2줄씩 있다고. 2줄씩. 그래서 총 4줄이 있는 거라고. 이해 가냐? 이런 패턴으로 읽어내면 숫자의 흐름이 나와요.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사실상은 현실적인 풀이야. 근데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좀 세련된 풀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짝수와 홀수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EN 편안하게 짝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EN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2n분의 1이죠. 맞니? 그러면 2n분의 1짜리가 얼마가 곱해져야 한 변의 길이 2를 채우겠니? 4n줄이라는 생각이 되겠지? 그러면 봐. 정사각형에 여기가 4n개의 개수가 채워지는 거야. 맞냐? 그리고 가운데 1자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오케이? 온전히 맞물리는 사각형 없이 전체를 채운다고 친다면 몇 개 생기지? 4n개, 4n개니까 4n의 제곱개만큼이 생기겠죠. 맞니?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몇 개겠니? 4n의 반. 여기가 2n이겠죠? 이해 가니? 2n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도 2n개, 여기도 2n개. 그러면 빼기 2n의 제곱개가 되실 겁니다. 됐어요? 예. 여기까지 일반화되는 능력 가능하시죠? 자, 아이씨, 문제 지웠다. 아씨. 자, 그러면 홀수항 2n 더하기 1개로 채우면 한 변의 길이는 2n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였다가 몇 칸이 곱해져서 2를 채우겠냐? 따라서 칸수는 4n 더하기 2칸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봐봐. 정사각형 2자리가 여기 칸수가 4n 더하기 2칸이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4n 더하기 2칸이 들어갔겠죠? 그럼 정사각형 전체 개수는 4n 더하기 2의 제곱개예요. 맞니? 그럼 여기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까 전에는 딱 맞물려서 들어갔지만 홀수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맞물려서 버려지는 사각형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 가니? 그때 여기에 맞물린 사각형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엔 4n의 반이었죠. 맞니? 여기서는요. 4n의 반은 얼마니? 2n 더하기 1개예요. 짝수일 때. 뭐가? 짝수일 때는 한 변의 길이 2n개로 나눴을 때야. 그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이고 그러면 칸수로 따지면 2가 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채워지려면 이 개수가 4n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4n개, 가로도 4n개, 4n개니까 전체 개수는 4n의 제곱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놈은 정확하게 이거의 반이니까 2n이라는 한 변의 길이 2n이란다. 1에 대한 길이가 되겠어 2n개가 채워지겠지. 그럼 여기도 2n개 했으니까 2n의 제곱개가 이 정사각형 내부에 존재하는 정사각형이야. 이걸 빼낸다고. 12n제곱. 아까 A4 어떻게 됐었는데? 8 곱하기 4 곱하기 그러니까 4 곱하기 4 그럼 4, 8에 32 4, 4, 16 정리하면 얼마니? 48개 맞잖아 씨 박사야.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 8 빼기 4 곱하기 4 했었는데 아까? 나와 이 새끼야. 됐지? 됐어? 자, 홀수 좀 생각해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홀수는 어떻게 되겠니? 아까 전에는 전체 짝수의 반의 길이에 대한 개수만큼이 이 안에 들어있는 박혀있는 정사각형 안에 채워지는 정사각형의 개수였어. 근데 지금 4n 홀수일 때는 4n 더하기 2칸이 생기고 오케이? 그거의 반은 2n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이렇게 맞물려 있는 사각형이 한 줄이 더 생겼죠? 이해 가냐? 그러면 결국 2n 더하기 1이라는 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이 생각. 정확하게 이 대각선의 중심을 딱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n 더하기 1개란 얘기지. 전체가 4n 더하기 2개니까. 맞니? 그러면 이쪽에 걸쳐져 있는 정사각형보다 더 걸쳐져 있는 사각형까지를 포함시키면 이거에 대해서 한 줄 더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온전히 채워지는 게 n개고 하나 더 포함된 n 더하기 1개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냐? 그래서 n 더하기 1개가 여기 있으니까 그거의 2배 2n 더하기 2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수가 여기서 2n 더하기 2개의 제곱을 뺀 게 홀수항에 대한 패턴의 일반항이더라. 되시겠어요?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예시에 대한 사항을 2일 때, 3일 때를 줬지만 4일 때나 6일 때를 찾아갖고 4일 때나 5일 때를 찾아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패턴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풀이에요. 하지만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하다 보면 이거 구체적인 거 이거니까 일반화는 바로 이렇게 시켜도 되겠네 라는 능력으로 연습하시는 거죠. 그러면 A2n은 12n의 제곱이고요. 얘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빼면은 2n인가요? 그 다음 더하면 6n 더하기 4가 되시고 해서 이거의 일반항 그 다음 이거의 일반항을 아까 전에 홀수와 짝수에 대한 일반항에다가 집어넣으셔갖고 극한을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죠. 되겠니? 예. 자, 여기까지 정리. 자, 경찰대 3사의 174번. 자, 자연수 P에 대해서 AN의 일반항이 PN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의 4제곱이래요. 자,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a n 더하기 1 분의 a n에 대한 극한의 결과는 얼마인지 찾아서 로그 2의 알파라는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뭐 팩토리얼 처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n 더하기 1항은 어떻게 되죠? p n 더하기 1의 전체의 팩토리얼 분의 n 더하기 1 팩토리얼의 전체의 4제곱이에요. 맞니?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a n 더하기 1분의 a n을 세팅을 해보시면 p n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n 더하기 1 팩토리얼의 4제곱 분의 pn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의 4제곱 이런 꼴이네요. 좀 상황이 좀 흔하게 나오는 팩토리얼의 일반항 문제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거 분모분의 분자 정리가 되시면 n 더하기 1 팩토리얼의 4제곱 pn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4제곱 p n 더하기 1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이 n 더하기 1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죠? n 더하기 1 곱하기 n 이하는 다시 팩토리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맞니? 그럼 주어진 식은요 n 더하기 1 4제곱 n 팩토리얼의 4제곱이니까 얘랑 얘랑은 정리가 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식도 보세요. 얘는요 pn 더하기 p예요. 맞니? 그거의 팩토리얼은 pn 더하기 p 그 다음 pn 더하기 p-1 쭉 가서 pn 더하기 1이라는 숫자까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pn 이하는 다시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이해 가니? 예, 그래서 pn 팩토리얼은 약분되시겠네요. 됐냐? 자, 그러면 남는 식은요 n 더하기 1 4제곱분의 이 식밖에 없습니다. 그때 p라는 값은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에 대한 수열이 뭐 한다고? 수렴한대요. 그럼 분모가 몇 차니? 4차니까 분자도 4차여야 되고요. 4차가 되기 위해서는 이 n에 대한 1차식에 대한 고백꼴이 pn 여기 다음은 pn 더하기 p-2 pn 더하기 p-3 여기까지만 등장을 해야 돼요. 맞냐? 그럼 얘와 얘가 마지막 놈으로 곱해지는 얘와 얘가 같은 놈이어야 되겠죠. 이해 가니? 예, 그러면 얘네들 정리시키면 p는 얼마였더라? 4였더라. 됐어요? 예,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결국 분모의 n 4제곱의 개수는 얼마니? 1이고요. 분자의 4제곱의 개수는 p의 4제곱이죠? 이해가? 그럼 4의 4제곱꼴이 되시고 결국 얘는 2의 8제곱의 결과니까 수렴값은 2의 8제곱이고 로그 2의 8제곱이니까 결과는 8입니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됐니? 팩토리얼 처리가 자칫 오해하시면 요런 꼴에서 이거 다음 놈이 이렇게 묶여서 곱해지면 이게 하나씩 빼지는 꼴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다음 놈은 pn 더하기 1 다음 놈은 pn이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예? 풀어놓고 하나씩 줄여나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이거 다음이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179번. 여기 나왔네. 야, 예전에 저기 등비수열에 대한 형태를 정리할 때 쌤이 뭐라 그랬었니? 공비가 우리는 만나는 수능평가원은 하나짜리밖에 없다. x의 n제곱짜리. 그래서 x가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이 상황이었지. 그치? 근데 공비가 결정이 안 된 두 놈이 존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누구의 절대값이 큰지 작은지가 기준이지
그들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 기억나니? 그 상황이네요. A, B, C는요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럴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A의 2n제곱 더하기 B의 2n제곱 분의 C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은 1이다. 자, 이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자, 등비수열에 대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단순한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게 뭐예요? 수렴에 대한 사항이 되려면 공비가 절대값이 큰 새끼가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맞니? 분모에 있게 되면 저기 뭐라 그랬죠 지금 걔가? 분자에 있으라 그랬나요? 분모에 있으라 그랬죠? 분모에 있으라 그랬죠? 제일도 생각이 안 나. 분모의 절대값이 분자에 제일 큰 새끼가 있게 되면 그건 무조건 발산하죠. 맞니? 분모 중에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수렴에 대한 사항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분자의 공비는 C고요. B가 있고요. 그 다음 분모는 A제곱이 공비고요. B제곱이 공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건 C나 B는 여기 겹쳐졌으니까 자연수니까 당연히 B제곱이 크겠죠. B보다는. 그러니까 C가 더 큰 새끼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렴에 대한 사항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제곱과 B제곱이 같은 경우, 세 번째 분자에 B가 존재하기 때문에 A제곱보다는 B제곱이 큰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요. 수능평가원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게 되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A제곱의 N제곱으로 나누겠죠? 맞니? 그럼 식은요 1 더하기 A제곱분의 B제곱의 N제곱 분의 A제곱분의 C의 N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B의 N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맞냐? 자, 그러면 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의 결과가 1이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항이 얘가 더 큰 상황이니까 얘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겠죠? 얘도 자연수니까 a제곱이 b보다 크다면 a제곱이 b보다 큰 거죠? 그럼 얘도 0으로 수렴하시겠네요? 맞니?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되지 않으면 1이라는 수렴값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이해가요? 그러면 a제곱분의 c라는 값이 자연수에 대한 결과로 1이 되는 경우요. 됐어요? 예. 자, 그럼 자연수니까 a가 b보다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보다 클 때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것 c는 a제곱의 값이죠? 맞니?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안 된다. 1은 안 된다. a가 2, 3까지만 가능하시겠네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c는 이때는 4가 되시고 9가 되시고, 그럼 b는 2일 때는 그보다 작은 값이니까 1밖에 안 되시겠고, 여기서 b는 3일 때는 1하고 2가 가능하시겠죠. 됐니? 예, 그러면 A, B, C의 순서상은 총 몇 개 나와요? 여기서 2개 건져낸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번엔 두 수가 같을 때는요 어떻게 돼야 되니? 그냥 편하게 나누세요. 분모는 어떻게 되죠? 그냥 2로 정리가 돼버리죠. 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B에 대한 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B제곱분의 C의 N제곱 더하기 그 다음 B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니? 그럼 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에서
식은 1이라는 수렴값이 되려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되죠. 맞니? 그러면 B가 1이고요. 그럼 C도 얘도 1이 되려면 B제곱이 1이니까 C도 1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A 값도 1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순서상 하나 더 건져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B제곱이 더 커요. 그 분자분모를 어떻게 나눠요? B의 2n제곱으로 나눴겠죠? 그러면 B제곱분의 A제곱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B제곱분의 C의 n제곱 더하기 B분의 1의 n제곱이 되시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 대한 상황이 1을 만족해야 되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B제곱이 A제곱보다 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황에서 수렴값이 1이 되려면 누구는 0이 돼야 되고 누구는 1이 돼야 돼요. 맞냐? 그럼 만약에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려면 B는 1밖에 없는데 B가 1이면 이 값이 0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 얘 값이 1이라는 수렴값이 되고 얘 값은 0이라는 수렴값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네요. 되겠니? 자, 그럼 B가 될 수 있는가? 그럼 B제곱과 C제곱은 같으셔야 되고요. B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2, 3, 4 뭐 해서 10까지 가능하시죠? 맞니? 그때 B제곱이 A제곱보다 커야 되고 B제곱의 값은 C니까 여기서도 B는 2, 3밖에 안 되고 C는 4하고 9가 생기고 A라는 값은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또 1하고 2가 가능하시겠네요. 됐니? 예, 그럼 여기서 몇 개 또 나와요? 2개 나오고 또 두 개인가? 3개 나오고 여기서 3개 나왔고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7개? 7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수능평가에서는 서로의 공비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접근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시고 준비는 좀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최초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확히 할 수 있는 힘이 또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2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y는 nx라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상을 보시면 자연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났겠죠. 자,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라고 하자. 자, 요 점을 AN, 요 점을 B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N과 원점 O와 중점이요. 요 중점을 PN이라고 하자. 자, 그런 다음에 APN의 이 길이와 APN의 길이와 그 다음 BQN에 대한 길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직선 위에다가 QN을 잡는데 QN은 원 외부에 있대요. 그러면 요 길이만큼을 여기서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가 QN점을 잡으란 얘기가 돼. 됐니? 자, 그럴 때 QN의 좌표를 N에 대한 수열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절대값 NAN 더하기 BN의 극한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자, 쓰다 보니까 느껴졌습니다. 자, 일단 AN과 BN은 찾을 수 있죠. 그죠? N에 대한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N제곱 X제곱은 1이고요. N제곱 더하기 1의 X제곱은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됐니? 그러면 AN에 대한 좌표를 우리는 1사분면에다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1 콤마 직선에다가 대입할게요.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세팅되겠고 bn은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n 이렇게 세팅이 되시겠죠. 됐니? 자, 이 두 점 갖다가 qn점 찾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얘 원점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bn이 나와 있으니까. 야, 어차피 이 길이는 얘네들에 대해서 반이지 이거 다. 맞니? 지금 뭐하냐 이씨. 나 진짜 아파. 왜 승질내 또 친구한테. 아씨. 야, QN을 나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5BN을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야. 맞니?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보여? 예. 그러면 5점과 원점과 그 다음 BN점에 대해서 3대 1 외분점에 대한 좌표를 표현한 게 바로 QN이더라. 되시겠어요? 원점에서 BN까지 3대 1의 외분점. 그럼 외분점 좌표 구할 수 있죠? 3 빼기 1분의 3배의 x좌표 2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맞니? 맞고 또 3 빼기 1분의 똑같죠? 2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n 이게 바로 QN의 좌표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n을 곱하셨고요. 2를 더했고요. 절대값 씌웠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루트 2차는 1차죠? 분자도 1차죠? 예,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값 그대로 읽어내시면 1이라는 수렴값이 나옵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되겠니? 답이 아니네? 뭘 잘못했지? 아, 3배 안 했구나. 오 마이 갓, 3배 안 했네. 분모에만 세팅했네. 3배. 그러면 정답은 3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 파트였고요. 자, 이제 급수로 들어갑니다. 자, 급수는 뭐 도형 문제가 주축이 되니까 도형 문제 엄청 많죠? 이거 한 방에 풀려고 그러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늘상 수원이든 확통이든 미적이든 순조롭게 계획성 있게 좀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차분히 진행을 하시라고. 자, 가볼게요. 자, 급수에서 일단 페이지로 끊어보겠습니다. 급수의 활용 전까지 59페이지까지. 잠시만요. 빨리 알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날씨 너무 좋다. 몇 번? 22번? 22번 또? 페이지 59까지. 하나 걸리니? 주연아, 없니? 피곤하냐? 아, 네, 진짜. 자, 22번 문제 좀 잠깐 볼까요? 뭐야?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다음 식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그때 이 식이 뭐야?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고요.
2n 더하기 1 an 분의 2라는 결과가 10분의 1이 나왔다. 자, 그러면 a10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부분분수의 형태가 나오시겠죠? n에 대한 1차식 꼴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이게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n1까지의 합과 다음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 2n1까지의 합은 일정한 합을 갖는데요. 이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뜻이 모든 자연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극한 아니죠? 그냥 일정한 값이죠. 일정한 값이네. 등차 수열. 조건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야, 이거 합의식 좀 정리해 볼래요? 2분의 항의 개수에 2a1 더하기 n-1의 공차 분의 이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2n의 초항 2a의 2n-1의 공차 이거죠? 그럼 식은요 2a1 더하기 n-1의 d 분의 2배의 2a1 더하기 2n-1의 공차 d고요. 그 값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거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이 값을 모든 자연수니까 n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의미로 생각을 좀 해서 n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식은 2a 정리 좀 하면 4a1 더하기 4dn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k2a1 더하기 kdn 마이너스 dk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n에 대한 식으로 정리 좀 하시면 4d 마이너스 kd n이고요. 그 다음 4a1 마이너스 2d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2a1k 플러스 dk는 제로 이런 식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제로가 돼야 되고요. 그럼 k 값은 얼마입니까? 공차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고요. 그럼 얘가 0이다 해서 공차를 정리하시면 k는 4입니다 라고 나오시고 k 값 4를 정리하시면 식은 어떻게 돼요? 4a1 마이너스 2d 그 다음 마이너스 8a1 그 다음에 더하기 4d는 제로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4a1 플러스 2d의 결과는 제로니까 아하 초항에 대해서 공차는 바로 2a1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이요. 초항에 n-1의 공차 대신에 2a1을 정리하시면 2a1n 마이너스 a1으로 정리되시죠. 됐니? 그러면 이 일반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식을 세팅해서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a1 묶어내시면 2n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분의 2라는 식에 대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 정리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분리시키자고 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많이 본 식이에요. 자, a1분의 2는 내보내시면 이거 부분분수에 대한 걸로 분리시키겠죠?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걸로 정리하시면 2분의 1 남고 그러면 2n-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이 되시고 됐니? 그래서 1부터 차례차례 대입하면
연속된 홀수의 표현입니다. 이거. 그럼 맨 처음 거 1 대입한식 이거와 맨 마지막 n을 대입한 2n 더하기 1분의 1만 남고 나머지 중간 것들은 소거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정리되니까 결과는 수렴값은 이 값이고요. 결과는 a1분의 1이 바로 10분의 1이더라. 따라서 a1은 10이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럼 초함값 나왔으니까 주어진 일반항은 20n-10이라는 일반항이었고 몇 번째 항 찾으라고 그랬죠 아까? 10번째 항 찾으라고 했으니까 190의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되겠니? 여기 약간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 조금은 식을 끌고 가야 되고 바로 판단이 될까 이게? 야, 나 같으면 그냥 이건 현실 뭐 해설지처럼 풀어드렸지만 이게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2나 3 정도 하나 딱 집어넣고 조건식을 생각했을 거야.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2일 때를 집어넣고 얘는 1항 2항의 합이고 얘는 1항 2항 3항 4항의 합이지 그것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는 걸로 이제 좀 세팅을 해봐도 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정석풀이는 n에 대한 항등식으로 세팅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59페이지까지는 큰 무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자 59페이지에 딱 걸려있는 기억, 니은, 디귿 스타일의 문제 괜찮죠? 71번도 뭐 하나하나씩 이런 일반항은 본 적이 없으니까 대입을 통해서 펼쳐놓으면 충분히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자 그러면 이제 급수, 무한급수의 활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부 이제 약간의 순환소수 얘기 말고요. 이제 도형과 좌표로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거의 출제가 100% 되는 문제들이니까 확실하게 연습하십시오. 풀다 보면 되게 비슷한 상황들이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번호 좀 불러보세요. 77, 78, 104, 120번까지. 아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자. 104번까지. 됐어? 자, 그러면 77번, 99, 됐어? 예. 자, 77번 보세요. 자, fx가 x 더하기 2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x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 x가 0보다 클 때의 식이고, 그래프도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띠리릭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띠리릭. 자, 이 식이 fx 식이고요. 자, 그런데 a1은 1이라고 주셨고요. n 더하기 1항은 f에다가 fan의 함수값을 다시 한번 합성시킨 결과일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an의 극한을 구하십시오. 일단은 대부분 원부터 쫓아가 봤겠죠. 야, 1이면 여기 있겠네. 요쯤. 그쵸? 자, 한번 봐봐. a1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이야. 맞니? 그럼 이 값을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y값을 x의 위치로 옮기면 요 값이고요. 그죠? 자, 그 값을 다시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계산 안 할 겁니다. 그래 놓고선 y는 x 위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이죠. 이 값이 바로 누구니? 이 값이. 이게 여기 위치를 y는 x를 이용해서 찍으면 여기가 a2예요. 맞니? 여기가 a1이었고요. 그럼 또 a2를 대입했고 y는 x 이용해서 다시 대입했고 또 y는 x를 이용해서 x축의 위치로 찍어보면 a3가 나와요.
맞니? 그럼 보세요. 계속 패턴은 여기서 지금 AN이라는 수열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가니? 그러면 내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함수가 정의역에 따라 두 함수로 찢어져 있죠? 둘 중에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때 대입되는 정의역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야. 맞니? 그럼 내가 AN을 무조건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함수는 얘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들어가야 돼요. 맞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N의 함수값이 나올 것이고요. 됐니? 그노말을 다시 함수에다 대입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니? 여기 함수에 들어가죠? 맞냐? 그럼 다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2에 대한 값이 바로 AN 더하기 1항의 값이더라 라는 점화식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이 점화식은 푸는 게 아니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수렴한다면 알파고 얘가 알파가 되는 이유.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죠? 그럼 양변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2라는 수렴값을 갖고요. 2분의 3 알파는 2니까 따라서 알파는 3분의 4라는 수렴값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수렴의 결과식은 3분의 4더라 라고 찾아내실 수 있겠죠. 됐니? 자, 합성된 결과를 y는 x를 이용해서 y축에 있는 값을 x축으로 옮겨와서 다시 대입하는 방법. 이거는 뭐 그렇게 낯선 방법이 아니죠? 예. 미국은 이제서야 난리던데. 그죠? 근데 걔네는 그러고 보면 요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죠? 서로 도우려고 하고 마스크도 서로 나누려고 하고. 미국 새끼들 완전히 야마인처럼 사재기하고 막 휴지를 왜 그렇게 사대? 휴지랑 먹거리 막 사갖고 재놓고 막 그냥 난리야 난리.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이 역사적으로 많이 재난을 당해서 그런가? 똘똘 잘 뭉치는 것 같아. 그 나름대로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고 언제쯤 빨리 코로나가 날아가는지 참. 자, 다음에 78번. 야, 순환소수 이거는 뭐 출제가 이제 거의 안 돼요. 하도 오래전에만 몇 번 나오고. 자, 한번 볼까요? A1은 0.1땡, A2는 0.10 땡땡, A3는 0.1 빵빵 땡땡. 이런 꼴이랍니다. 자, 그럴 때 시그마 일반항을 찾으셔갖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a n분의 1을 구하십시오. 야, 이거 사실 순환소수를 제가 활용의 의미로 무한 등비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방법보다는 중학교 때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빨라요. 분수로 고쳐볼까요? 중학교 때 공부 좀 하셨잖아요. 9분의 1이요. 분수로 고칠까요? 99분의 맞니? 999분의 1이요.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니? A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왜? 뭐 잘못했어? 술 한마디 위에다가 안 썼네. 맞나? 어떻게 고쳤지 우리? 첫 마디까지는 하나 올렸지? 그지? 이거 10이구나 여기가. 이거 1이고 여기 100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맞니? 예. 중학교 안 나온 걸 티냈네. 아씨. 자, 일반화 시키세요. 바로 갑니다. 예, 얘는 10 빼기 1이고 100 빼기 1이고 1000 빼기 1이니까 10의 n제곱 빼기 1이고요. 분자는 10의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죠? 예, 그러면 a n분의 1은요. 10의 n-1제곱 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정리 좀 하시면 10 빼기 10분의 1의 n-1제곱이 되십니다. 됐죠? 그러면 a n 더하기 1분의 1은요. 10 빼기 10분의 1의 n제곱이 되시고요. 왜 또 인상 써 그렇게? 뭐 잘못했니? 분배시킨 거야. 어? 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대요. 그럼 이 일반항은요. 상수 빼지면 없어지고 얘에서 마이너스 10분의 1의 n제곱 빼기가 더하기가 되겠죠? 10분의 1의 n-1제곱이고 얘도 차수를 맞추면 마이너스 10분의 1을 하나 따로 쓰겠고 동류항처럼 계산하시면 10분의 9의 10분의 1의 n-1제곱이 바로 이 식의 일반항입니다. 등비수열이죠? 예. 공비가 수렴 조건에 들어가시니까 1 공비분의 초항의 값 10분의 9더라. 약분시키면 1이더라 라는 수렴값이 나오시겠죠. 됐냐? 별거 아니에요. 자, 99번은 무슨 문제일까요? 도용이네요. 자, 한숨 쉬지 마, 이씨. 또 째려보지. 째려봤지? 현도야, 저 새끼 또 째려보고 있지, 나. 자, 그림과 같이 A, B, C가 있고요. A, B에 대한 길이는 2라고 나왔고, 그 다음 B, C의 길이는 4가 됐고, 또 A, B, C에 대한 각, 여기 각이 60도의 각이래요. 자,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야 이거? D1, B21, F. 아, 이 사각형이구나. 도형 계속 그려야 되는 게 불편하겠는데. 여기 마름모가 된대요. 자, 마름모가 되도록 얘네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중심을 B에다가 두고 부채꼴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된대요. 야, 마름모의 정의가 뭐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예,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차피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노마가 첫 번째 도형이고요. 그 다음엔 이 삼각형에다가 다음 짓거리를 또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길이 좀 찾아보세요. 60도입니다. 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거. 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야, 이거 같고 이거 같으면 이거 정삼각형 아니니? 그죠? 예, 마름모니까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60도짜리니까 정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만 나오면 이거 비교될 수 있는 길이에 대한 관계가 나오고 다른 조건이 또 없나요? 2하고 4다. 그러면 관계가 뭘로 찾아갈까? 뭐라는 거냐, 씨. 아, F를 안 썼구나. 그럼 여기도 60도고
그죠? 그런데 알았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야, 이 삼각형도 지금 이 전체 삼각형하고 닮았죠? 그죠? 자, 닮았으니까 내가 얘를 x라고 두시면 여기 길이가 누구니? 2-x의 길이가 되시고 여기 길이도 x니까 2-x의 길이와 x의 길이는 2대4, 즉 1대2의 비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1대2에 대한 관계로 x는 4-2x가 되고 x의 길이는 3분의 4의 길이입니다 라고 찾아졌으면, 오케이? 자, x의 길이가 이 길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첫 번째 도형을 만들어냈던 이 길이와 두 번째 도형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이 길이를 길이의 공비에 닮은 비로 세팅하겠다고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자리의 길이가 3분의 4가 됐으니 길이의 공비는 얼마? 3분의 2가 길이의 공비고요. 그럼 넓이의 공비는 제곱해서 9분의 4의 공비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맞냐? 개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합니다. 그럼 얘를 최종 공비로 삼으시면 9분의 4의 공비는 찾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정삼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4분의 루트 3 x는 3분의 4였죠? 이거의 2배가 마름모의 넓이고요. 오케이? 자, 거기서 부채꼴에 대한 넓이 2분의 1 r 제곱 3분의 4의 제곱 세타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을 정리하시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초항의 넓이 값이 얻어지시겠네요. 됐니? 예. 차분히 보시면 다 보여요. 자, 104번. 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이과 공통으로 배웠던, 여태까지 쭉 문이과 공통으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때부터 자연계만 배우는 사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문과 나부랭이들도 배웠던 문제고 잘 풀었던 문제니까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예. 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중점을 잡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놈을 뭐 했니? 해서 지름으로 하면서 얘를 지름으로 하면서 반원을 그린대요. 그리고 중점을 또 잡아놓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4개의 꼭지점이 존재하는 정사각형을 세팅한대요. 또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길이를 찾아내면 같은 작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초항의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죠 아까? 2짜리였고요. 그럼 얘네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에 대한 한 변의 길이. 일단 반원상에서요, 지름에 대한 이 원의 반원의 중점을 잡아 놓으면 정사각형에 대한 관계니까 요거 한 변의 길이 여기 1이고 여기 관계, 여기 관계. 오케이. 야, 요거 몇 도니? 이거 45도지? 맞니? 예. 45도니까 이 길이나 같겠네요. 맞냐? 그럼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여기 길이도 x가 되고 여기는 1-x가 되고, 맞아요? 그럼 미지수가 해결이 되나?
2x 이건 의미 없잖아. 2x 여기 1 또 없나? 없네. 여기 길이 아 된다. 예. 봤니? 얘도 봤니? 야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네 꼭지점을 갖는 내접하는 상황이 되려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잡으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반이 x라는 얘기야. 맞니? 맞지?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 길이는 1이 되시고 여기 길이는 뭐죠? 여기 길이는 1-x의 길이가 되죠. 맞냐? 그럼 여기 길이도 1-x가 되죠. 맞니? 그럼 여기 길이는 뭐니? 전체 한 변의 길이가 2x니까 2x에서 1-x를 뺀 거니까 3x-1의 관계가 나오시겠네요. 됐니?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대한 관계로 x제곱 더하기 3x-1의 제곱은 1입니다 라는 관계로 x값이 나오시고요. 그 x값은 바로 길이의 공비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되겠니? 예. 이런 각들도 잘 놓치시면 안 되고 특수각도 되게 많이 존재시킵니다. 그러니 30도, 60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의 길이를 b로서 세팅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자, 그럼 이제 70페이지서부터 가볼까요? 104번 한 거죠 지금? 자, 페이지 70부터 시작해 봅시다. 또 막히신 이 색도 안 했잖아. 뭐? 꾸준히 연습해. 계속 연장해서 계속 조금씩 더 해. 자, 70페이지서부터 106번 110번 111번 9번 자신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제가 늙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됐냐 이 새끼야? 학원 관계자세요? 예? 자, 또 없어? 몇 번까지야? 접혀 있는 게 지금 145번까지네. 145번까지에 대해서 106번, 119번밖에 없다고? 그래? 찾아 빨리. 뭐야 그 자세는? 사장님이세요? 허허. 자, 지금 106번 문제요. 지금 길이 공비는 바로 나와요. 두 번째 도형은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중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황은 길이 공비가 반으로 줄어요. 맞니? 그럼 넓이에 대한 공비는 제곱을 통해서 구해내고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최종 공비죠. 그죠? 자,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어차피 같을 것이고요. 같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테두리 치는 이 반원만 집중해서 생각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거는 전체 삼각형에서 뭐예요? 높이예요, 높이. 맞니? 그리고 얘는 중점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보이니? 예. 자,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한 놈이 바로 4분원이에요. 4분원. 그럼 4분원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면적만 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높이에 대한 값은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2 루트 3의 값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높이의 중점을 연결한 선과 만나는 점이었으니까 반지름에 대한 관계는 반, 루트 3에 대한 관계가 생기시겠죠. 맞니? 예, 그러면 이 길이는 역시 또 전체 4의 반에 해당하는 2의 길이고요. 그거의 길이가 여기가 1이 되시니까 밑변 높이는 바로 잡히시고 반지름도 루트 3짜리인 4분원의 넓이니까 S1에 대한 넓이는 4분의 파이의 루트 3의 제곱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으로 초항의 넓이에 대해서 2배를 정리하시면 최종 넓이가 나오시겠죠. 되겠니? 예, 그러면 공비도 알겠다, 초항도 알겠다, 금방 구하시겠죠? 네. 자, 비슷하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가시면 돼요. 119번. 잠깐 되겠지 뭐. 자, 저는 이런 계획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합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반을 떨어뜨릴게요. 그럼 여기가 45도입니다. 맞니? 왜요? 여기 루트 2, 루트 2의 길이가 나왔고 여기 45도고 직각이니까 45도.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x라고 두면 요만큼 길이요. 요만큼을 x라고 두시면 여기도 x가 돼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x와 x를 통하면 이 길이는요. 부채꼴에 대한 반지름이니까 2라는 길이가 생기죠. 맞니? 그러면 4에 대한 값은 루트 2 플러스 x의 제곱과 x제곱을 통해서 피타고라스를 세팅할 수 있고 2x제곱 더하기 2루트 2x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오면 2는 제로더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값이 생기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x에 대한 값이 얼마가 생기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빼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숫자 더럽니 이거? 안 들어온데? 4 빼기 이건데? 그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바로 x의 길입니다. 맞니? 네? 맞죠? 그러면 그 x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와요. 맞니? 그럼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하시면 직사각형의 요 한 변의 길이가 나오시고 루트 2 정리하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니까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값이 생깁니다. 됐니? 예, 그놈을 한 변으로 이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이 그려지기 때문에 전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2였던 놈이 얘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 그럼 길이의 공비, 닮은 비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되시고 넓이에 대한 관계니까 제곱을 토하면 4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값이 생기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이 공비, 넓이에 대한 공비고 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를 최종 공비로 삼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처항의 넓이만 해결하시면 되는데 이 초항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까요? 안 보이니? 이거 나오고.
직사각형.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는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야? 아, 이거 정삼각형이야 이게? 왜? 정삼각형이라고 했니? 언급이 없는데요? 야, 여기가 60도면 또 여기도 60도죠? 그럼 여기도 60도니까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 길이가 누구니? x에다가 루트 2배를 곱한 이 값이죠, 이 값.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요. 맞니? 예. 그러면 여기 60도짜리와 대해서 요 길이에 대한 값은 루트 3분의 2를 곱한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b와 이 b가 나오면 이 정삼각형에 대한 넓이에 대해서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뺀 나머지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숫자는 좀 지저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되니? 대답을 안 해. 나 혼자만 해. 요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S1 찾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는 2짜리였으니까 4분의 루트 3 2의 제곱으로 전체 넓이 구하시고, 얘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 길이가 여기 길이가 요거였고요. 요거에 대해서 루트 3분의 2를 곱하신 게 이 길이고요. 그럼 이 길이는 2에서 이 길이 빼시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2에서 이 길이를 빼시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이거고, 이거 정리해서 제곱 4분의 루트 3 해서 얘에서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만 남으시겠네요. 되겠니? 예. 숫자 계산하실 수 있겠죠?